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협상 시한을 하루 앞두고 타결된 이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 내부에서는 여러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한때 25%까지 거론되던 미국의 자동차 관세가 15%로 낮아진 것에 안도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동시에 한국이 내건 약 4,500억 달러, 하나로 약 600조 원에 달하는 투자, 구매 약속에 대해 우려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의 결과로 한국산 자동차에 부과되는 관세는 15%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이나 유럽연합과 같은 수준으로 한국으로서는 최악은 피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 FTA에 따라 관세 0% 혜택을 누리던 한국 입장에선 이 15%의 관세가 새로 생긴 셈이어서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는 기존의 무관세로 미국 시장에 수출해왔는데 이제 15% 관세가 붙어 가격 경쟁력이 그만큼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반면 일본이나 독일 자동차는 원래 관세가 있던 상태에서 15%로 조정된 것이어서 관세 인상률만 놓고 보면 한국 업체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불이익을 받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FTA를 맺고도 이런 추가 관세 압력을 받게 된 건 한국뿐만 아니라 멕시코, 캐나다 등 미국과 무역협정이 있던 나라들이 모두 겪은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 협정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새 관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된 위험 요인이었기에 협상 전부터 한국 사회는 큰 불안이 있었습니다. 타결 소식이 나오자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안도와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일본, 유럽과 같은 조건으로 맞춘 것은 다행이라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이 수백조 원을 들여 간신히 관세 폭탄을 피했다니 결국 미국에 퍼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직후 자랑하듯 공개한 한국의 대미 투자 4,500억 달러라는 숫자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큰 액수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2배 이상 크지만 5,500억 달러를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한국 경제의 10배가 넘는 거대 경제권이지만 6천억 달러 수준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한국이 제시한 4,500억 달러는 규모 대비 적지 않은 부담처럼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협상에 너무 늦게 착수하는 바람에 궁지에 몰려 과도한 양보를 했다는 비판까지 제기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협상 세부 내용을 뜯어보면 한국이 얻은 실리도 적지 않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 약속액 4,500억 달러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이고 다른 하나는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추가 구매입니다. 우선 3,500억 달러 투자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중 1,500억 달러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제안한 미국 조선업 부흥 협력안, 이른바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쓰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스가는 Make American Shipping Build Great Again의 약자로 말 그대로 미국의 조선 산업을 다시 일으키는 사업입니다. 한국 협상단은 이번 협상에서 한국만이 제공할 수 있는 카드로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 기술과 생산 능력을 내세웠습니다. 실제로 협상 자리에는 가로 세로 1m 크기의 대형 패널까지 준비해 한국 조선업체들이 어떻게 미국 조선소에 투자하고 협력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측이 가져온 이 이색적인 제안에 큰 관심을 보였고 이를 높이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조선업 협력 펀드는 1,500억 달러라는 말 그대로 한국과 미국이 함께 윈윈하는 투자입니다. 한국의 하나오션을 비롯한 조선 대기업들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 등을 인수하거나 투자하여 미국 내 상선 및 군함 건조를 도와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오랫동안 쇠퇴한 자국 조선업을 되살릴 절호의 기회이고 한국 입장에서도 자국 기업들의 새로운 시장 진출과 일감을 확보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동안 미국 법률 때문에 외국 기업이 미국 조선업에 참여하기 어려웠지만 미국 정부도 이번 협력을 위해 관련 규제를 풀 의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만큼 미국 측에서도 조선 부분에서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다는 뜻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교팀은 일본과의 협상 사례를 면밀히 연구한 끝에 미국이 가장 원했던 것이 조선 분야 투자임을 간파하고 선제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협상의 돌파구는 바로 이 부분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은 일본이나 유럽과 달리 투자 사용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국의 이익도 함께 도모하는 합의를 이끌어낸 것입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5,500억 달러 투자 중 어디에 얼마를 넣을지 미국이 지정하는 대로 따르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협상 직후 일본은 내가 원하는 곳에 5,500억 달러를 투자해야 한다 라고 공개 발언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일본은 투자처 결정권을 거의 얻지 못한 셈입니다. 반면 한국은 3,500억 달러 중 상당액인 1,500억 달러를 미국 한국 조선 협력에 쓰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미국도 이 부분을 환영했기 때문에 합의문에 명문화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한국 조선업계는 거대한 미국 시장에서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이 소식이 알려지자 한국 조선 관련 주식, 특히 하나오션의 주가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시장도 이번 협상이 한국 입장에서는 최악은 면한 소프트 랜딩이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나머지 2천억 달러의 투자 계획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 부분은 정부 자금 직접 지출보다는 한국 정부의 금융 지원과 보증을 통해 민간 기업들의 대미 투자를 촉진하는 방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자동차,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이 향후 미국에 공장이나 시설을 세울 때 정부가 일부 자금을 융자해주거나 대출을 보증해주는 식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투자 분야를 이렇게 한국의 주력 산업으로 한정함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엉뚱한 분야의 투자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쳤습니다. 또한 이 민간 기업에 투자는 강제할 수 없다라는 원칙도 분명히 하여 어디까지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업에 한해 투자하도록 설계했습니다. 실제 유럽연합 측도 미국과 비슷한 합의를 하면서 약속된 투자 금액은 민간이 알아서 할 일이고 강제로 정부 돈을 쏟아붓는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 논리입니다. 물론 2천억 달러, 하나로 약 260조 원에 달하는 투자 보증 규모가 결코 작은 돈은 아닙니다. 한국의 1년 예산 절반에 맞먹는 수준이라 처음 숫자만 들었을 때는 크게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이 금액 전부가 당장 실제로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당 부분 이미 계획되어 있거나 진행 중인 한국 기업들의 미국 투자 프로젝트를 뒷받침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반도체 공장 건설, 현대자동차와 현대모비스의 전기차 및 배터리 공장 증설, LG에너지솔루션 등의 배터리 합작 공장 투자 등이 이미 수십조 원 단위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민간 투자들을 합치면 자연스럽게 몇 년간 수백억 달러 규모에 이를 수 있습니다. 결국 한국 정부로서는 앞으로 나올 민간 기업들의 투자에 정부 보증이라는 후원을 약속한 것이고 그 총액을 모아보니 2천억 달러 정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만약 기업들이 계획을 변경하거나 경제 여건이 나빠져 투자를 하지 않으면 이론상 그만큼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두고 일부에서는 부풀려진 숫자라는 평가도 나오지만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부각시켜 이 정치적 성과로 삼고 싶은 부분일 것입니다. 한국 정부로서도 꼭 필요하지 않은 한 굳이 나서서 그 숫자는 실체가 없다라고 깎아내릴 이유는 없습니다. 한편 온라인 공간에서 가장 논란이 된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한국 투자 이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한미 투자 합의와 관련해 한국의 대미 투자로 발생하는 이익의 90%는 미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한국이 엄청난 돈을 투자해도 정작 수익은 거의 미국 몫이고 한국은 남는 게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쉽습니다. 당연히 한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분통 터질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발언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분석입니다. 일본 정부도 똑같은 발언이 자기들 협상 때 미국 측에서 나왔을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라며 일축한 바 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 역시 이에 대해 공식 반박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영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90% 이익 발언에 대한 질문에 아마 재투자 개념을 말하는 것 같다면서 굳이 논쟁을 확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투자의 90% 미국 귀속이라는 표현은 협상 테이블에서 합의된 조건이 전혀 아닙니다. 대신 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미국 투자로 인해 발생한 간접적인 경제 효과를 과장되게 표현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한국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돈을 쓰면 그 과정에서 수많은 미국 현지 일자리가 생깁니다. 새로 고용된 미국인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지역에서 소비를 늘릴 것이고 미국 정부에는 세금 수입이 생깁니다. 또 한국 기업과 거래할 미국 부품 원자재 업체들의 매출도 늘어납니다. 이렇게 투자로 파생되는 대부분의 경제적 이익이 미국 내에서 돌고 돈다면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라고 억지로 해석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국 경제 전체 입장에서 본 파급 효과일 뿐입니다. 정작 해당 투자를 단행한 한국 기업들은 투자 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자기 몫으로 가져갑니다. 공장 운영으로 벌어들인 영업이익은 기업의 것이고 배당이나 본사 송금 등의 형태로 한국으로 돌아올 부분도 있습니다. 결국 90% 발언은 트럼프 행정부가 국내 유권자들에게 이것 좀 보세요.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지만 그 이익 대부분은 우리 미국이 챙기는 겁니다. 라고 자랑하기 위한 정치적 수식에 가깝습니다. 한국 정부가 여기에 정색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도 그만큼 실질적 의미가 크지 않은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추가 구매 약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부분은 가장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항목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이 전 세계에 수출하는 에너지량과 한국의 도입 여건을 고려할 때 4년 남짓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 내에 이 1,000억 달러어치의 LNG, 액화 천연가스와 원유를 한국이 사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은 2023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에 약 260억 달러 규모의 LNG를 수출했는데 그중 한국이 수입한 물량은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LNG뿐만 아니라 원유 등 에너지를 다 합쳐도 한국이 2023년에 미국에 지불한 금액은 약 170억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4년으로 단순 계산해도 총 680억 달러로 이 1,000억 달러에는 턱없이 못 미칩니다. 게다가 미국이 생산하는 LNG는 한국만 사는 것이 아니라 유럽, 일본, 기타 아시아 등 전 세계로 분산되어 나갑니다. 한국이 돈이 있다고 해서 미처 생산되지도 않은 물량을 마구 사올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이는 유럽의 사례를 봐도 드러납니다. 유럽연합도 트럼프 대통령과 비슷한 협상을 하면서 임기 내 미국산 LNG 수입 확대를 약속했지만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사실상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렇듯 에너지 1,000억 달러 구매 약속은 숫자만 큰 의미상의 약속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앞으로 미국산 LNG 등 에너지 연료를 최대한 많이 사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정도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사실 한국 입장에서 미국산 LNG 구매는 손해볼 일이 전혀 아닙니다. 러시아산 에너지를 제재 등의 이유로 피해야 하는 현 상황에서 미국산 LNG는 안정적인 대체 공급원입니다. 가격 면에서도 러시아산을 제외하면 가장 경쟁력이 높아 한국으로서도 더 수입하고 싶은 품목이죠. 다만 그간 미국의 LNG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었을 뿐입니다. 만약 이번 협상을 계기로 미국이 LNG 생산과 수출 인프라를 늘려준다면 한국에는 오히려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역시 중국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에너지 분야에서만큼은 한국과의 협력을 선호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미국은 중국이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데 대해 제재성 관세를 물리는 방안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미국산 에너지로 수입선을 넓히는 것은 한미 공조 측면에서도 자연스러운 선택입니다. 또한 LNG 운반선 등 관련 인프라 수요가 늘면 한국 조선업계에 추가로 호재가 됩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최신형 친환경 LNG 운반선을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해 미국의 에너지 수출 증대는 한국 조선 산업에도 직결되는 호재입니다. 요컨대 에너지 1,000억 달러 약속은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한국에 손해볼 것이 없는 항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총액을 부풀리기 위해 얹은 숫자라는 평까지 나오지만 설령 그대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한국으로서는 미치고 장사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종합해보면 이번 한미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해 당초 우려만큼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힘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통령의 노련한 협상 전략과 외교력이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전례 없이 과감한 관세 부과로 한국을 압박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이재명 정부는 섣불리 양보하기보다 한국의 강점을 활용한 맞춤형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협상단은 일본, 유럽과 미국의 협상 사례를 치밀하게 분석한 끝에 미국이 가장 바라는 투자 분야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를 제안함으로써 협상의 판을 흔들었습니다. 그 결과 한국은 경쟁국들과 동일한 15% 관세로 방어하면서도 향후 미국 시장에서 자국 기업들의 입지를 확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협상 타결 후 이번 합의는 제조 부흥을 추구하는 미국의 이해와 우리 기업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 확대라는 우리의 의지가 맞닿은 결과라며 한미 간 산업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한미 동맹도 더욱 확고해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편으로 자동차와 일부 부품 소재 기업들은 관세 상승으로 수출 여건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내 완성차 가격 인상과 인플레이션 압력, 그로 인한 소비 위축 등 부작용이 나타날 경우 한미 통상 관계의 새로운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눈앞에 25% 관세 폭탄을 피하고 장기적 협력 구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이번 협상은 최악의 위기에서 한숨 돌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거친 협상 끝에 얻게 된 이 합의가 향후 어떻게 이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위기를 맞아 전략적 외교로 돌파구를 만든 사례로 남게 되리라는 점입니다. 이처럼 일방적 압박으로 보였던 관세 협상을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낸 것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 역량이 크게 발휘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